안녕하세요, 포랑입니다. 제가 2022 기아 카니발 타고 나왔는데요. 이 차는 SX 프레스티지 모델입니다. 거의 프로처럼 같은 모델인데, 먼저 전면부 디자인부터 살펴볼게요. 헤드램프 정말 멋있네요. 이게 겉에서 볼 때는 마치 이어진 듯한 느낌을 주면서도 풀 LED 헤드램프가 자리에 있어가지고 시인성과 어떤 기능적인 면에서 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이쪽으로 이제 DRL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방해 부분 너무 멋있어요. 그릴 굉장히 멋있죠. 마치 폭포가 흘러내리는 듯한 이런 느낌을 주는데요. 그 밑으로 지금 이 범퍼 디자인이라든가, 네, 보이시죠? 네, 이런 부분들이 이게 굉장히 사실 어떻게 보면 MPV라는 어떤 그런 장르보다는 SUV에 가까운 스포츠 유틸리티 비클에 가까운 어떤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어서 눈길을 끕니다. 여기에 이제 새롭게 기아, 이런 보죠? 신형 로고가 적용됐어요. 이거 사실 그 카니발부터 이제 미국 시장에 들어온다 그랬는데, 먼저 스팅어가 뭐 이 로고를 선보이긴 했지만 카니발에 굉장히 잘 어울리는 이런 모습이네요. 사이드 뷰로 제가 한번 가볼게요. 먼저 이제 이 휠 타이어 같은 걸 살펴보시면, 이제 이 급에 해당되는 모델은 19인치에 보시면 여러분들, 네, 블랙 스타일로 마감을 한 굉장히 고급스러우면서 스포티한, 네, 알루미늄이 들어가 있고요. 이쪽 라인 보시죠, 여러분들. 이 사이드 라인이 굉장히 직선적이면서도 역동적인 부분을 좀 강조했어요. 그러니까 이 라인을 보게 되면 지상고에 약간의 그 아쉬움이 있긴 하지만, 이 라인만 보게 되면 영락없이 SUV다 이렇게 느낄 수 있는 부분일 것 같고요. 뭐 요 도어 핸들의 위치라든가 뭐 구성 같은 거는 전형적인 MPV가 지닌 그런 모습을 따라하고 있지만, 이렇게 모여있지 않고 따로 있는 것도 굉장히 눈길을 끄는 부분이고요. 요 장식은 솔직히 좀 모르겠어요. 웬 이 거대한 운갈치를 갖다 놓은 듯한 이런 느낌인데, 어쨌든 요게 있음으로써 이 포인트 자체가 굉장히 살아나는, 이런 또 장점이 있을 것 같고요. 이 차는 지금 아스트라 블루라는 굉장히 독특한 컬러를 적용했습니다. 뭐 SX 프레스티지에서 6가지 컬러를 고를 수 있는데요, 그중에서 굉장히 독특한 컬러 중에 하나로, 아마 여러분들이 직접 차를 사실 때 어떤 그런 자주 세차하지 않으면서도 색의 어떤 주는 색감을 유지하기 위해선 이 컬러가 굉장히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번부터 모델이 바뀌어서 카니발이라는 네임이 들어갑니다. 보시죠 여러분들? 네, 이제 카니발이라고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이제 세도나가 아니고 카니발이에요. 테일램프 디자인이 굉장히 멋있어요. 한두로 쭉 이은 듯한 이런 느낌인데, 이 안에 디테일하게 선이 살아있다 보니까 전면부와 후면부가 이어지는 이런 느낌을 좀 강조한 듯한 그런 연출로 보이고요. 역시 여기에도 기아 로고가 적용됐습니다. 정말 괜찮은 것 같아요. 이제 더 이상 엠블럼 바꿀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제가 안에 들어가 볼게요. 이게 안이 이 외장 컬러랑 굉장히 어울리는 이런 조합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나중에 카니발 사실 때는 이 컬러 한번 염두에 두시면 되게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안에 들어가서 시동을 켜볼게요. 시동번 버튼을 이렇게 누르면 켜지게 되어 있습니다. 보시죠? 네, 켜볼게요. 네, 그리고 이 차는 SX 프레스티지라서 이제 모든 것들이 디지털로 되어 있어요. 뭐 계기판이라든가 뭐 센터 모니터라든가 디지털로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하나로 이어진 듯한 느낌을 주고, 또 여기 마감이 굉장히 좋아요. 네, 마감이 굉장히 다른 색깔을 주다 보니까 베젤 사이즈에 대한 아쉬움들을 이런 마감 컬러로, 네, 마무리 진 것 같고요. 기존에 이제 MPV 경쟁 모델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센터 콘솔이라든가 패시아 같은 경우에 약간 플로팅 스타일을 쓴다든가 운전석 좌우가 연결되어 있는 어떤 그 느낌을 주는 반면에, 기아 카니발 같은 경우에는 철저하게 운전석과 동반석이 분리되어 있는 스타일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운전할 때 조금 더 집중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많이 있을 것 같고요. 근데 굉장히 수납함이 많습니다. 뭐 이제 동반석 쪽에 여기 약간의 포켓이 있어가지고, 네, 뭐 과자 같은 거 넣기 굉장히 좋고요. 그 다음에 이쪽 부분에는 이제 와이어레스 폰 차지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넣게 되면, 네, 무선으로 충전이 가능한 그런 옵션도 적용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 구글 안드로이드랑 이제 애플 카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무선으로 쓸 수 있는 이 디스플레이 창에서 여러 기능을 누릴 수 있는데요. 그중에서 눈길을 끄는 게 바로 패신저입니다. 이렇게 누르게 되면요, 네, 2열의 어떤 공간에 어떤 누가 있는지, 여기 혹은 뭐 2열의 상태를 운전을 하면서 볼 수 있게 돼 있고요. 굉장히 좋은 기능인 것 같아요. 제가 이걸 밤에도 한번 써봤는데, 야간에도 굉장히 좀 시인성이 밝은 그런 또 화면을 보여주다 보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이제 아이들을 뒤에 태우거나 아니면 혹시 뭐 이제 뭐 부모님과 같이 가실 때 이런 부분을 좀 활용하시면 운전하시는 중간중간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기아차 요즘에 굉장히 눈길을 끄는 뭐 기능인데요, 이 자연의 소리 이렇게 누르게 되면 뭐 이런 소리가 여러분들 설정한 대로, 네, 고를 수 있습니다. 뭐 비 오는 소리 들리나요 여러분? 네, 비 오는 소리, 뭐 레스토랑, 오픈 레스토랑 느낌, 네, 이런 걸 또 할 수 있으니까요. 뭐 음악 같은 거 별로 싫어하시고 그냥 편안한 느낌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또 굉장히 주목을 끄는 기능이라고 하네요.
그 다음에 이제 셋업 같은 경우에 들어가면요, 여러분들이 다양한 또 차량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을 만질 수 있고요. 뭐 제네럴로 들어가게 되면 지금 뭐 시간이라든가 혹은 뭐 언어 설정할 수 있는데, 이게 아무래도 한국차다 보니까 여기 랭귀지를 누르시면요, 한국어가 나와요. 한국어를 누르시면 네, 모든 기능이 한국어로 바뀝니다. 다만 이제 한국어로 바뀌면 음성 지원이 안 된다고 그러는데, 그 음성 지원이 뭐냐 그러면, 이제 운전석인 경우에 여기 스티어링 휠에 요 초크 입모양 그 기호가 있어요. 이렇게 누르게 되면 네. 보시죠? 이제 음성으로 명령을 내리는 건데요. 뭐 여러분들이 운전하시다가 어떤 뭐 에어컨을 켜고 싶거나 끄고 싶거나 하실 때 뭐 쉽게 이야기로 명령을 내리면 이제 자동차가 이제 진행을 해주는 겁니다. 뭐 기본적으로 공조 장치 같은 경우에는 좌우가 싱크되게도 만들어 놨고, 뭐 다루기가 쉽게 돼 있으니까 이 부분은 굉장히 뭐 일반적인 세단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뭐 공조기의 위치라든가 이런 부분은 괜찮긴 한데, 여기에도 이렇게 보시죠 여러분들, 이게 뭐 이제 약간 좀 멋을 부린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이것도 은갈치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거 사면 제주 은갈치 주는 어쨌든 네, 이 부분은 좀 더 개선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네, 내비게이션 같은 경우에는 뭐 실제로 많이 쓰는 버튼들을 여기 이제 센서 패치 쪽에 모아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필요하실 때 넣으면 되고요. 뭐 내비게이션 화면이 너무 크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약간 12인치가 좀 되다 보니까 생각하시면, 여기에 이렇게 이제 화살표 보이시죠? 여기 누르게 되면 이제 또 분할로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이 좀 이제 쓰기 편한 뭐 XM 레이디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은 이 부분에 쓸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좀 편의에 따라서 나눠 쓰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기본적인 뭐 드라이브 모드라든가 뭐 어떤 오토 홀드라든가 뭐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는 여기 자리에 있습니다. 일단 버튼식 기어 레버가 아니라서 너무 좋아요. 일단 저 개인적으로는 기아가 이런 그냥 일반 레버 쓰는 게 굉장히 좀 개인적으로 편하게 다가오고요. 컵홀더의 어떤 위치라든가 깊이는 적당한데, 정말 좋은 건 뭐냐면요, 여기 보시죠. 요 가운데 사이에 폰을 꼽을 수 있게 해놨어요. 이렇게 요 부분이 있고 없고 차이가 뭐냐면, 일반적으로 차를 사게 되면 폰 꼽을 데가 없어가지고 보통 이렇게 이제 컵홀더에다가 놓고 쓰시는데 이거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근데 이번 카니발 같은 경우에는 어떤 고객들의 니즈를 반영해서 요 사이에 틈을 만들어서 이렇게 폰을 넣을 수 있게 만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편합니다. 요 부분들이 정말 요거 하나만 가지고서라도 카니발이 정말 사람들의 어떤 니즈를 잘 이해했다, 요 부분이 눈길을 끄는 것 같고요. 요 바로 뒤로도 이제 뭐 파킹 그 서라운드 뷰 모니터를 볼 수 있는 어떤 버튼이라든가 뭐 열선과 통풍 시트를 쓸 수 있는 이런 버튼들을 좀 모아놨고요. 그리고 SS 프레스티지 같은 경우는 이제 열선, 스티어링 휠 열선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렇게 버튼이 여기 있으니까, 여러분들 만약 필요하시면 요긴하게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센터 암레스트 안에는 이렇게 공간이 있는데, 뭐 약간 층이 있어가지고 수납을 다용도로 하면 좋겠는데, 그 부분 좀 아쉬운 것 같아서, 좀 그렇지만 뭐 깊이라든가 용도는 무난한 것 같습니다. 왼쪽으로는요, 이렇게 트랙션 컨트롤을 끌 수 있는 이런 장치들이 달려 있고요. 그리고 도어를 자동으로 열고 닫을 수 있는 이런 버튼이 여기 또 모여 있습니다. 트렁크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뭐 승객을 내리시거나 뭐 태우실 때 뭐 편하게 쓰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도어 트림 디자인은 굉장히 무난합니다. 네, 이렇게 이제 윈도우 버튼이라든가 뭐 이렇게 약간 멋을 부리면서 이렇게 좀 장치를 모아놨고요. 그 다음에 이쪽 포켓도 굉장히 좋아요. 네. 생각보다 깊고 넓어서 뭐 스마트폰이라든가 뭐 기타 여러분들이 보관하실 열쇠라든가 이런 거 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 이제 프레스티지 이제 그 패키지에는요, 이렇게 보스 서라운드 스피커, 그 보스 프리미엄 오디오가 들어가 있습니다. 12개 스피커 갖추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사실 도어 쪽에 조금 더 장식을 낸 모델들이 많긴 하지만, 뭐 이 카니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일체형 느낌을 주는 이런 느낌으로 담아놨네요. 네, 디지털 계기판은 굉장히 시인성이 좋고요. 이제 스티어링 휠에 달린 이런 또 이제 버튼들을 통해서 여러 다양한 정보를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는 이런 또 장점이 있으니까요.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 차선 간 거리를 이제 유지해주는 뭐 이런 기능 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 운전자 보조 시스템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 차기 때문에 도로에서 요긴하게 사용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부분입니다. 뭐 이쪽에는 이제 오디오 볼륨이라든가 여러분들이 오디오 채널을 바꿀 때 쓸 수 있는 그런 버튼들이 모여 있으니까요. 이 부분을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일단 이 차는 SX 프레스티지라서요. 지금 7인승 VIP 라운지 시트가 달려 있습니다. 이제 뭐 이거 말고는 이제 8인승 시트인데 뭐 가운데가 이제 움직일 수 있게 해놨기 때문에 그것도 유용하긴 한데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가족이 많지 않거나 아니면 약간 비즈니스와 아니면 나 홀로 떠나는 어떤 굉장히 좋은 고급스러운 로드트립을 원하시면,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요 프레스티지 모델에 달린 이 VIP 시트를 좀 권하고 싶어요. 왜냐면 이따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차박 평탄화 과정이 필요 없이 그냥 차 잘 탈 수 있습니다. 너무 좋고요. 제가 장점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여기 보이시는 요 레바들이시죠? 요거는 그림에 나와 있듯이 요걸 당기게 되면 시트를 앞뒤로 조절할 수 있고요. 요거를 당기게 되면 시트를 좌우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 VIP 시트는 일단 약간 좀 편하게 누울 수 있게 만들 수 있는데 그 버튼으로 가능한데요. 이제 여기 시트 오른쪽에 이렇게 버튼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원상태로 돌리는 거고 하나는 이제 누울 수 있는 건데, 이게 아까 시트가 제가 좌우로 움직일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너무 좌측으로 가서 이렇게 완전히 도어랑 가까이 있는 상태에서는 이 버튼을 눌러도 작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약간 플랫하게 좀 차를 편하게 뒤에 앉고 싶으시다면 좌우로 오는 레버를 올린 다음에 조금 더 안쪽으로 이동하시고 이 상태에서 이 버튼을 눌러보세요. 그러면 보이시죠? 뒤로 갑니다. 아, 여러분들 정말 편해요. 또 이제 풋 레스트도 올라올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요 버튼 보이시죠? 이거 이렇게 앞으로 당기시면 이렇게 올라오는데요. 네, 올라오죠. 근데 이렇게 하실 때는 약간 좀 시트를 조금 더 뒤로 당겨 놓으시면 조금 더 편할 것 같으니까 제가 너무 당겼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번 제가 올려 볼게요. 올라오죠. 아, 이렇게 하면요, 이 VIP 시트에 달린 여러 기능을 이용해서 제가 지금 굉장히 편안한 자세로 이 시트를 맞춰놨습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쪽에 이제 혹시 이제 사장님 좌석이라고 그러죠. 이쪽에 앉으셨을 때는 앞좌석 시트를 굳이 앞에 가서 하지 않아도 이제 그 왼쪽으로 버튼이 있어가지고요, 이 동반석 시트를 전동으로 움직일 수 있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편하게 이 자리 이쪽에 앉으시면 할 수 있고요. 또 뭐 여기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쉽게 얘기하면은 내가 지금 뒷좌석에 위한 전용 공조장치라든가 좀 내가 덥게 느껴진다 혹은 춥게 느껴진다 그러시면 굳이 앞좌석에 있는 뭐 어떤 분에게 부탁하지 않더라도 여기 이제 보이시죠, 여러분? 여기 버튼이 있어요. 이렇게 명령 버튼이 있어서 이걸 누르게 되면 클라이맥 시스템 온. 뒷좌석 명령을 하게 되면 뒷좌석 전용, 여기 보시죠, 여러분들? 뒷좌석 전용 클라이맥 시스템이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시원한 바람과, 만약에 여러분들 좀 추우시다 그러면 히터를 틀 수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세심하게 배려가 된 부분이고요. 이제 안전벨트가 여기나 이쪽에 달려있게 되면 굉장히 붕 뜨는 결과를 갖고 오는데, 여기 이쪽에 보이시죠? 이 시트에 안전벨트가 나오도록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쪽에서 빼볼게요. 이쪽에서 빼게 되면 보이시죠? 이렇게 걸게 되면 시트랑 벨트랑 같이 움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 시트를 또 잠글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또 카니발이 또 소비자의 어떤 디테일한 부분들을 잘 챙기는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2열에 있는 도어 트림 디자인도 굉장히 깔끔하면서도 기능들을 잘 모아놨어요. 그러니까 뭐 문을 열 수 있는 레버 같은 것도 이렇게 편하게 만들어 놨고요. 원하시면 아까 얘기했던 제가 버튼을 누르시면 쉽게 열 수도 있고요. 여기 이제 열선이라든가 통풍 시트라든가 뭐 윈도우를 내릴 수 있는, 내려볼까요? 이렇게 내릴 수 있는 버튼도 모아놨기 때문에 참 편하게 쓸 수 있게 해놨고요. 또 하나 이제 햇빛 가리개죠. 보시죠. 이렇게 또 딱 걸 수 있게 해놨으니까 만약에 이쪽에 앉으셔가지고 여행을 즐기시다든가 아니면 차 안에서 무슨 휴식을 취하고 싶으실 때 정말 이 자체로 하나의 라운지인 것 같아요. 정말 이 시트 이름이 라운지 시트라는 또 갖고 있지만 이 자체로 굉장히 맛있는 커피라든가 어떤 다가만 있으면 이거 자체가 응접실이네요.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여기 보이시죠? 일반 그냥 가정에서 쓰는 이런 컨텐츠를 꽂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드론을 날리기 위한 드론 충전기를 지금 요 기능을 통해 사용하고 있는데, 이제 뭐 아웃도어나 뭐 캠핑을 즐기실 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게 2열 이제 센터 콘솔에도 붙어 있고요. 그 다음에 뒤쪽 트렁크 이제 오른쪽 안쪽에도 붙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편하게 어떻게 쓸 수 있는 이런 위치라든가 기능을 마련해 놨고요. 또 2열 승객을 위한 굉장히 좋은 옵션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양쪽으로 또 전용 엔터테인먼트 모니터가 달려 있어서 제가 이제 전원 버튼을 눌러볼게요. 전원 버튼을 누르게 되면 뭐 다양한 이런 기능을 즐길 수 있습니다. 근데 뭐 이제 서비스가 연결이 되거나 이제 작동을 시키면 즐길 수 있고요. 저는 일단 이 USB에 약간 영상을 하나 담아왔는데, 제가 이 영상을 이제 여기 연결시켜서 한번 틀어볼게요. 이 뒤쪽으로 HDMI를 꽂을 수 있는 어떤 단자라든가 USB를 꽂을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제 USB를 이렇게 뒤에다가 연결을 시키고 나면 제가 또 보겠습니다. 그러면 눌러볼게요. 이렇게 제가 지금 담아온 영상이 이렇게 화면에 나옵니다. 그냥 눌러보면
이게 지금 카니발 미디어에서 이제 제공하는 어떤 비롤 영상인데요. 네, 이제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집에서 영화나 어떤 뭐 뮤직비디오나 보시고 싶은 것들을 USB에 담으셔가지고 이 디스플레이 모니터 뒤에 그냥 꽂으시면요, 쉽고 편하게 태블릿처럼 쓸 수 있으니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카니발, 네, 프레스티지 이런 걸 타고 이제 여행을 떠나실 때 이런 전자기기를 막 갖고 와서 영화를 봐야지 이렇게 이제 불편하게 하시지 말고 이렇게 편하게, 네, 편하게 USB에다가 담아 오시면, 네, 굉장히, 네, 쉽게 쓸 수 있다는 거. 요즘은 좀 강조하고 싶어요. 네, 이제 카니발 MPV가 갖고 있는 또 장점 중에 또 어떻게 보면 하이라이트도 있는데, 바로 이 저장 공간과 어떤 그런 또 공간 활용성 부분인데요. 뭐 트렁크를 열 수 있는 버튼 여기도 있고요. 여러분들 만약에 키를 지니고 계시면 발로 이렇게 해도 자동으로 열리니까 무거운 짐을 들이셨을 때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트렁크를 열게 되면요, 굉장히 공간이 좋습니다. 이게 3열 시트가 나는 필요 없고 이 공간을 저장 공간으로 활용하고 싶다 하실 때는 안으로 넣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싱킹 한다고 그러는데요. 이렇게 이제 요거를 당긴 다음에, 네, 이렇게 앞에 넘어가죠. 이 부분도 당겨 볼게요. 네, 당겨 넘어간 상태에서 그냥 요 레버 있죠. 네, 요거를 이렇게 해서 안으로 이렇게 내리시면 됩니다. 편하죠. 네. 저도 이쪽 레버를 당겨서 안쪽으로 넣겠습니다. 그러면 나름 굉장히 편한 자세가 나와요. 근데 이제 뭐 카니발 이제 요 부분을 많이 이야기를 하세요. 왜냐면 여기 높낮이가 좀 이렇게 차이가 있다 보니까 차박을 위해서는 좀 뭔가 작업을 해야 된다고 하시는데, 일단 요거 이제 약간 작은 사이즈의 아이스 쿨러인데요. 네. 넣으면 대충 여러분들 이제 크기가 짐작이 가시죠. 제가 짐작할 때는 하나, 둘, 셋, 넷, 다 한 6개 이상 요 사이즈 넣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위로도 공간이 상당히 있다 보니까 제가 사실 이제 오늘 짐을 많이 갖고 오긴 했거든요. 뭐 의자라든가 햇빛 가게라든가 뭐 아이스 박스를 넣고 심지어 이제 큰 러기지 박스를 넣어도 굉장히 수납함이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지 않은, 좀 이런 부분이 사실 이런 MPV 자동차가 주는 매력인 것 같아요. 이렇게 다시 일반 컨셉 볼 수 있는 이런 또 장치가 있어서 굉장히 쓰기 편하게 되어 있고요. 뭐 이쪽으로도 굉장히 다양한 수납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요하신 부분 뭐 같은 뭐 도구라든가 툴을 넣을 수 있고요. 3열 승객을 위한 컵홀더라든가, 네, USB 충전, 지금 저쪽도 제가 지금 충전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굉장히 좋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3열에서도 크게 불편함 없이, 네, 즐길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또 여기 보시면 아까 제가 2열에서 보여드렸던 햇빛 가리개가 3열에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정말 그냥 3열을 사실 성인 둘이 타긴 굉장히 좁을 수도 있긴 한데 3열을 굉장히 좀 사람들에게 어떤 조금 더 편안함을 주고 그래도 승객이 탈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었다는 게 2022 기아 카니발 MPV의 또 하나의 자랑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카니발 이번 모델이 핸들링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사실 E급의 덩치의 앞바퀴 굴림이면 굉장히 앞부분에 굉장히 많은 무게가 들어가기 때문에 어떻게 좀 퍼포먼스 주행과는 거리가 먼 설계일 수도 있어요. 물론 이제 세그먼트 특성상 그런 분들은 감안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코너링이라든가 코너의 진입과 탈출, 그리고 코너를 빠져나왔을 때 혹은 뭐 차선을 급하게 변경할 때 이제 어떤 운전자가 느끼는 흔들림이라든가 뭐 어떤 그런 뭐 이렇게 약간 불안한 이런 부분들이 뭐 아주 없지는 않은데 굉장히 억제하려는 노력을 가지고 있다. 이런 부분이 눈길을 굉장히 끄는 부분이라서 사실 뭐 이 차가 이제 안타깝지만 뭐 올힐 드라이브는 적용이 안 돼요. 하지만 가능한 구동 방식이 갖고 있는 어떤 그런 단점을 극복하려는 노력이 좀 스며들었다. 실제 여러분들이 이제 운전을 해 보시면 뭐 성향에 따라 다르시겠지만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이 급에서 제가 이제 다른 경쟁 모델을 타본 것보다 그 친구들보다 조금 더 카니발 쪽이 다이나믹하게 운전할 수 있는 부분은 제가 좋은 점수를 주고 싶을 것 같아요. 다만 파워트레인에 있어서 지금 3.5L 엔진 하나만 들어가다 보니까 사실 좀 연비 걱정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차가 지금 복합이 한 22mpg쯤 나오는데 사실 매력적인 수치는 아니거든요. 근데 제가 한 이틀 정도 지금 굉장히 장거리와 뭐 단거리를 섞어서 좀 달려보니까 평균 한 23, 4 정도, 네, 이런 좀 연비를 보이고 있는데요. 뭐 정속 주행을 하시거나 하시게 되면 뭐 그 메이커가 제공한 연비보다는 조금 더 괜찮게 실 연비가 나오지 않나. 좀 제가 좀 한 200마일 좀 달려보니까, 네, 이런 좀 느낌도 있어요. 물론 그렇지만 지금 워낙 경쟁사가 갖고 있는 그
장점이 경쟁차는 지금 기본 모델부터 하이브리드를 껴주다 보니까 아무래도 연비 쪽에 이제 걱정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카니발 뭐 스타일도 좋고 성능도 좋고 뭐 어떤 뭐 편의 사양이나 안전도 좋지만 연비가 좀 걱정이 하시는 분들에겐 좀 경쟁 모델 대비 단점이 될 수 있는데, 글쎄요, 생활 패턴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단 한번 타보시고 도심 연비는 사실 그렇게 좀 매력적이지 않은 것 같은데 하이웨이 연비 쪽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러분 잘 판단해 보시고 만약에 필요하신 부분이 있다면 한번 잘 비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AWD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보니까 3열이 깊숙이 싱킹이 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살리면서 올릴 드라이브를 느끼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아 보이고요. 어쨌든 좀 뭐 기술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면 사실 카니발에도 뭐 항시 다른 구동이 붙어 나오면 조금 더 선택폭과 소비자가 늘어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네, 제가 2022 기아 카니발 MPV 시승을 이제 끝냈습니다. 뭐 MPV 시장 굉장히 치열하죠. 뭐 도요타 시에나도 있고요, 혼다 i3도 있는데 그 중에서 기아 카니발은 멋진 스타일링과 남다른 고급적인 사양으로 승부를 걸려는 것 같습니다. 과연 미국 시장에서 카니발의 도전은 어떻게 받아들여질까요? 네, 제가 지금까지 만나본 바로는 개성을 중시하거나 나만의 어떤 멋을 중시하는 분들에게는 기아 카니발 MPV가 굉장히 좋은 대안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MNK 기어 폴황이었고요. 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안녕.